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좀 급하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제가 저도 좀 황당한데요. 지금 뭘 좀 살짝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 이 민주당에서 기자 간담회라 그러죠. 그거를 잡고 이 송영길 대표님이 몇 가지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내용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일단 저는 제 주관, 저 인간으로서의 감정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이제 얼음공장,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제 감정의 영역,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감정의 영역에 갇혀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주요 내용,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놀라지 마세요. 정말로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발표한 겁니다. 오늘 발표했어요. 준공 30년 차,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면제,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LTV 90%,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500%,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안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야, 하나하나 쪼개볼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만약에 제가 틀렸다고 계속 말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틀렸다고 말씀하신 분들, 지금 부동산이 하락 중이고 수요 따위는 남아있지 않고 지금 거래량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랑 그리고 대출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다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걸 왜 하죠? 답이 안 나오시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전혀 안정돼 있지 않아요. 지금 시장의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찐이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은 부족하신 거예요, 지식이. 준공이 30년이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이거는 뭐 길게 볼 필요가 없죠. 여기, 여기에 돈이 안 몰릴까요, 여러분? 안전진단 면제라니까요. 안전진단 면제예요. 그러면 그냥 일단은,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안전진단을 지금까지 누가 통과를 안 시켰죠, 5년 동안. 2012년을 필두로 재개발, 재건축, 뭐 재개발 일몰제부터 재건축 꽁꽁 틀어박고 안전진단에서 전부 다 빠꾸시켜버리고 누가 했죠? 5년 동안 틀어먹고 이제 와서 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30년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자, 지금 이걸 만약에 발표를 해서 안전진단이 면제가 돼서 이 서울에도, 경기권에도 30년이 넘은 아파트들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책을 보세요. 그리고 제 클래스 101을 보세요. 어때요? 정확하죠? 정확하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 강의랑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죠? 그 면제하면은 여러분 일로 다 몰리겠죠. 그러면 이게 또 누구 탓이 될까요? 벌써 지금 나오죠. 슬슬 나옵니다. 뭐 대선 후보들의 공약 때문이다. 서울시장 때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멤버십이나 제가 이게 좀 프라이빗하게 말씀드리는 분들은 제 얘기 흐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LTV 90%. 대출 누가 중지시켰습니까? LTV 90%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 1억이면 삽니다.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면서요. 대출 갖다가 집 사는 거 투기라면서요. 대출이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면서요. 대출을 중지시켜야 된다면서요. LTV 90%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내 집 마련 안 할까요? LTV가 90%가 나오는데 전세는 제대로 안 되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는데 집을 안 사고 100일까요? 용적률 500%. 용적률 500%.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용적률 500% 해라, 1000% 해라, 홍콩처럼 지어라. 말은 쉽죠, 여러분. 말은 쉽죠. 제가 주로 예를 많이 드는 데가 어딥니까? 일산의 위브더 제니스. 그죠? 위브더 제니스. 두성건설을 아작을 냈던 그 건축물. 문제점이 뭐였죠? 첫째,
분양가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높게 짓잖아요. 건축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고가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인 분양이나 미분양이 많이 났던 곳들은 대전에도 있었고 일산에도 있었고 초고층 건물이 많아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미분양이 나면은 할인 분양까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용적률 500%로 하죠.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하나 딸려야 돼요. 용적률 500% 이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건을 볼까요? 고층 있죠. 그러면 법 다 풀어줘야 돼요. 소방법, 안전법, 건축법 다 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건축 자재 있죠. 거기 세금 다 풀어주고, 인건비 있죠. 지원해줘야 되고, 거기 분양하는 토지비 있죠. LH에서 싸게 줘야 돼요. 할까요?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텐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박이죠. 세입자에게 입주권. 세입자에게 입주권. 자, 여러분, 제가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이제 안전진단이 면제가 될 건데 그 안에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나옵니다.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세 안 놔요. 그러니까 뭐 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저는 세 안 놔요. 또는 세를 놓을 때 거기 프리미엄이 붙겠죠. 지금 전세시장, 월세시장이 안정되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세시장은 또 한 번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자, 이게 총 정리를 해보면 뭐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전진단 면제, LTV 90%, 용적률 500%, 세입자 입주권. 여러분은 이게 지금 규제책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완화책으로 보이세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까요? 아니면 자극시킬까요? 이거를 규제? 이거를 누르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건 규제 완화예요. 왜 이렇게 갈까요? 지금 선거철이니까요. 그럼 상승하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상관없다고. 정부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속으실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지 부동산 가격을 오르고 내리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가격 올라가면 누구 탓하면 됩니까? 누가 되든 간에 두 후보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차기 정부 탓이나 바뀐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부산시장님 탓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다 믿으실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흐름을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시장을 정상적으로 잡아 놓은 거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 해드리면 의문점이 상당 부분 해소되실걸요. 봐봐요. 시장이 안정이 돼서 선택권이 주어져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만족을 해요. 특히 현재 여당 지지자분들은 만족을 하고 남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하락했다고 뉴스에 도배가 되고 기사가 많이 나오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한 거냐? 거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해요. 지금 불만이 엄청나거든요. 부동산 종사자분들, 집을 가진 분들, 세입자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니라고요. 제가 지어내는 거라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런 리스크가 높은 발표 왜 합니까? 안전진단 면제는 쉬운 이슈가 아니에요.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 통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용적률 500%요?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세입자 입주권 쉬운 선택 아니에요. LTV 90%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왜 발표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뭐를 발표하던 나중에 실행을 하든 말든 누구 탓을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장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이 정말로 지금 안정화되어 있다면 이런 발표는 할 이유가 없어요. 안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숨통을 막아놓은 거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평을 토로하고 있고 시장에 지금 다시 돌아갈 경우에 시장의 거래량이 다시 나올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는 분들은 안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시장 이렇게 묶어놨다가 거래량 다시 나오면 시장 또 다시 역작용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래 올라가나 저래 올라가나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다스려서 차라리 지지도를 올리는 게 낫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제 생각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 5년 동안 해왔던 정책과 60도도 아니고 80도도 아니고 180도 정반대거든요. 용적률 300%, 400%, 500% 얘기 계속 나왔었지만 절대 안 된다 그랬었죠. 재건축 완화 죽어도 안 된다 그랬었죠. LTV 90% 미친 짓이라 그랬었죠. 세입자한테 입주권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시겠습니까? 이래도 시장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이래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하락하는 걸로 보이세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여태까지 6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행위로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시장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뇌피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전문가분이라면 제 얘기가 맞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 뉴스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멤버십 분들은 오늘 밤 9시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